안녕하세요. 수요쌤이나 실전 외과치료 보험 청구 기초부터 심화까지 세 번째 날 강의,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궁금할 때 찾아보는 Q&A라는 제목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치 시 엑스레이에 관련하여 조정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기존 엑스레이를 참조해서 발치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옛날에 엑스레이 찍은 거 가지고 뭐 이게 몇 개월 되지 않았다거나 했을 때 우리가 또다시 엑스레이 촬영하기보다는 이전 사진을 보시고 발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초진이 아니고 재진으로 하셔야 되시고, 초진을 넣었을 경우에 재진으로 삭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정된다고 봐야 되겠죠. 난발치는 엑스레이가 필수는 아니지만 일률적으로 엑스레이를 찍지 않는다면 조정이 가능하십니다. 매복지 발치는 엑스레이가 필수이며 이전 사진을 참조 시 재진으로 청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역도 달아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매복지 발치 시 엑스레이가 없는 경우에는 난발치로 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사랑니가 아프지 않은데 뽑는 분들도 있습니다. 보통 유학 전이라든지 뭐 군대 입대 전에 아프지 않지만 사랑니를 뽑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이렇게 예방적으로 사랑니를 발치하는 경우에 상병명은 어떤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방적으로 뽑는 경우에는 병명이 없겠죠. 그러니까 뭐 명확한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상병명을 적용시키는 어렵겠지만, 우리가 환자한테 이건 예방적 사랑니 발치니까 비보험입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커지겠죠. 보통 사랑니 주변에는 만성치관 주위염이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적절한 상병명을 고려해서 환자 입장도 고려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치를 했는데 다 발치한 줄 알았는데 몇 달 뒤에 왔는데 조그만 파편이 남아있다거나 내지는 치아 뿌리에 그 일부가 남아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보통 저도 이렇게 발치하다 보면은 첫날에는 다 뽑은 줄 알았고 피가 너무 많이 나고 환자도 너무 많이 아파하고 입도 잘 안 벌려주시고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다 뽑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몇 달 뒤에 조그만 치아가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하시는지요? 이럴 때는 발치의 기준을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발치는 원래 다 뽑았을 때 발치를 청구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전에 다 뽑았다는 사실을 몰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청구는 끝났을 것이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그만 파편 제거하는 경우에는 마취를 수행하지 않고 제거했다면 보통 처치, 경조직 처치에 들어있는 보통 처치를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마취를 해서 제거를 발치하듯이 또 제거를 하고 안을 빡빡 긁어주고 또 그런다면 이렇게 치조골 성형술 같은 것도 넣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발치를 한 번에 다 못했어요. 우리가 뽑다 보면은 저도 정말 여러 경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발치하다가 도저히 힘이 빠지거나 도저히 눈이 아파서 도저히 뽑을 수가 없거나, 아니면 환자가 이제 도저히 못 뽑겠다고 다음에 다시 뽑자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게 다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청구를 하셔야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발치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첫날에는 보통 처치, 경조직 처치의 기본 진료라고 할 수 있는 보통 처치와 시행한 마취와 방사선에 대해서 청구를 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뽑은 날에 발치를 입력하시고 마취를 추가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CT 삭감, 이거 저도 이제 주변 선생님들한테 자주 물어보고 어떻게 되니 물어보는데요. CT 삭감이 되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지역에 따라서 좀 편차를 보이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이제 CT 삭감 많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들이 많았었는데, 요즘은 이제 삭감되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자주 올라오는 질문이기 때문에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렇게 매복지 발치를 했는데 CT가 삭감되는 이유는 주로 보통 일반적인 방사선 사진을 촬영한 후에 그걸로 부족했을 때 CT를 찍는다는 것이 기본 전제인데요. 치근담 및 파노라마가 없이 그냥 바로 찍은 경우, 처음 오셨는데 바로 CT를 찍는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삭감이 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노라마를 찍었는데 다른 날 또 CT를 찍었을 때 초진 재진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것도 재진으로 후에 진료한 것은 재진이죠. CT는 재진이 되겠죠. 먼저 파노라마를 찍었을 때니까.
그리고 또 이제 내역 설명에서 많이 또 조정당하시는데요. 내역 설명에 이제 가까워서라는 표현을 우리가 흔히 이제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까우면 안 되고 아예 겹쳐서 보여야 됩니다. 파노라마나 그 치근단 사진에서 겹쳐 보였을 때 CT를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겹쳐 보여라는 표현을 써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청구 과정에서 뭐 프로그램마다 다르겠지만 3차원 CT를 청구하는 경우는 아니고, 우리는 이제 3차원 CT가 아니고요. 일반 CT를 선정해서 선택을 하셔서 청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매복치 발치하면서 자주 삭감되는 이유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건 틀린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자세히 보면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틀니 제작 전 치조골 성형술 청구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 또 자주 올라옵니다. 치조골 성형술의 산정 기준 다시 한번 잠깐 보시면 일치당 산정이고 버와 실크 동시 가능하시고, 발치와 동시 시행했다면 수가는 높은 거 100, 낮은 거 50이고요. 그렇지만 매복치 발치와 임플란트 제거술 복잡, 치은 박리 소파술 복잡은 그 치조골 성형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따로 산정할 수는 없으십니다. 그리고 무치학도 시행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상병명 보시면 되시겠고, 그리고 치조골 성형술을 단독으로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하죠. 이를 뽑았는데 뭐 몇 달 후에 거기가 뾰족한 뼈가 튀어나와서 찔려서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또 단독으로 시행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발치와 동시 시행도 가능하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틀니 제작 전 치조골 성형술이 가능하냐? 그건 당연히 관계가 없이, 틀니와 아무 관계 없이 그냥도 가능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그 틀니가 보험이냐 비보험이냐 이런 것 질문도 있으신데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치조골 성형술 했으면 했다고 청구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제 질문 들어온 것들을 좀 재미있게 보면서 생동감을 느끼라고 만들어 봤는데요. CT 촬영 간격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자, 질문을 보시겠습니다. 네, 보시면 2000년도에 그 48번 발치를 위해서 CT를 청구했고요. 그 다음에 22년 6월 달에 또 반대쪽 사랑니를 뽑기 위해서 CT와 엑스레이를 청구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CT도 6개월 지났으면 청구되는지 궁금하다고 했는데요. 네, 이게 저도 이제 이런 질문을 받고 저도 바로바로 응답은 못 해드리는데 조금 찾아보고 응답을 해드리는데요. 찾아보니까 CT 촬영 간격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례의 경우에는 발치한 위치가 서로 다르고, 그리고 2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청구가 당연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이제 이거 간격이 얼마냐라는 질문에는 보통 통상 파노라마가 6개월 이내에 특별한 증상 및 사유나 의학적 근거가 없다면 재촬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뭐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재청구한다면 뭐 특별한 사유 없이 삭감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치은연화 우식. 작년에 바뀐 것 때문에 이제 많이들 고민하시는데, 이런 경우에 치은 절제술 시행하게 되는데 이때는 치주냐 외과냐 이런 것들 이런 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 치주는 치관 확장술에 있는 치은 절제술 일치당이죠. 원래는 치주에서도 치은 절제술 3분의 1학당이 있었는데 그거는 치은 연화 우식을 치료할 때 치은 절제 코드는 사용할 수가 없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치주에 있는 치관 확장술에 치은 절제술을 청구하시거나 외과 파트에 있는 치은판 절제술을 청구하셔야 되는데요. 외과 파트에 있는 거는 구강당이고 치주 파트에 있는 거는 일치당인데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제가 볼 때는 이건 치주에 속해 있는 치관 확장술의 치은 절제술을 청구하셔도 무리 없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건 정답은 따로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수술, 구강 내 소염술이 삭감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입니다. 예, 구강 내 소염술이 삭감되는 이유는 제일 큰 거는 상병명입니다. 항상 이렇게 질문을 많이 받는데 직원들한테 구강 내 소염술 했는데 상병명 뭘로 넣어요? 이런 질문 많이 받죠. 다들 받으실 텐데 이런 것들은 동이 없는 근단 농양으로 넣어야 됩니다. 동이 있는 근단 농양인 경우에는 농이 자연스럽게 빠져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구강 내 소염술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동이 없는 근단 농양을 넣으셔야지 삭감되지 않습니다. 구강 내 소염술 할 때 당연히 마취 시행되는데 마취를 청구하지 않거나, 또 다음날 와서 그 짠 부위가 다 농이 빠졌는지 확인도 하시고 또 소독도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런 수술 후 처치가 없다면 삭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치한 경우에는 발치와로 염증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동시 시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청구의 그 기법이 될 수 있겠지만 만약에 구강 내 소염술과 다른 치료를 병행했다면 상병력과 처치 버튼을 분리해서 따로따로 입력해 주시는 게 삭감되지 않도록 하는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수술 후 처치와 치주 후 처치 동시 시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런 거 많이 궁금하시죠? 딱 그 치주 치료와 수술 후 처치를 동시에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동일 3분의 1 학에서는 동시 시행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둘 중에 물론 뭐 높은 수가 낮은 수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둘 중에 내가 어떤 걸 주로 진료한 것인지에 따라서 주된 처치만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치주 치료도 마찬가지로 치주 처치와 동일하게 만약에 수술 후 처치와 동일 부위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치주 치료만 입력을 하셔야 되시겠고요. 그 상병명은 수술 후 처치는 외과상병으로 넣어주시고 치주 후 처치는 치주 상병을 넣어주셔서 삭감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좀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이전 시간에 브릿지된 치아를 일부만 발거했을 때 청구는 어떻게 하나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것도 이제 뭐 수복물 복잡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발치에 동반된 거라 설명드렸습니다. 예, 질문을 보시면 PAPM 되어 있는 치아를 하나를 발견할 경우에 브릿지에서 커팅하고 문제의 치아만 빼는 경우가 많죠. 예, 이럴 경우에 원래 브릿지 제거나 커팅이 보험 처리가 되는데 해당 치아를 발치할 경우에는 보험 청구를 브릿지 제거나 커팅이 보험 청구를 못 한다고 알고 계신다라고 했는데 이게 솔직히 뭐 들어온 지가 오래된 질문은 아닌데 이게 바뀌었죠. 예, 청구가 다 가능하십니다. 이걸 임의로 환자한테 청구하는 건 가능할까? 근데 임의로 청구할 필요가 없겠죠. 다 청구가 가능하시니까. 예, 그리고 또 이제 뭐 하소연이지만 브릿지 커팅할 때 뭐 이렇게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할 때마다 고민이 된다고 하셨는데 예, 고민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수복물 제거 복잡을 넣으시면 되시고요. 이제 정의를 좀 이제 보고 넘어가시면 수복물 제거 복잡은 크라운 인네이 브릿지 제거 이렇게 이런 것들을 수복물 제거 복잡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예, 그리고 보철물 재부착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존 장착된 보철물을 탈락되어 재부착하는 것. 그리고 충전물 연마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말감이나 복합 레진 또는 글래스 아이오노머 충전물에 이런 그 변연부를 다듬고 표면 질감을 향상시키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충전물 연마는 보험으로 치료된 아말감, 복합 레진, 글래스 아이노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중합형 레진의 그 어린이 쪽에서 하는 그 보험 레진이라면 인정이 되겠지만 일반적인 우리가 성인한테 시행한 복합 레진에서 충전물 연마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비급여된 레진이나 아까 말씀드린 뭐 좀 광중합형 GI도 전부 다 비보험이기 때문에 이럴 때 수복물 제거 복잡이 충전물 연마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개념을 알고 보시면 발치와 수복물 제거 복잡은 동시 청구도 가능하십니다. 실제로 했다면. 그래서 뭐 커팅해서 뽑았는데 뭐 크라운 제거했다 그러면은 크라운 제거한 것도 다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커팅만 하고 그러니까 치아를 남겨놓고 문제 있는 쪽만 커팅을 해가지고 이쪽만 발거를 한다 그러면 폰틱 부위를 한 개의 발거로 칠 수가 있고요. 또 수복물 제거 복잡으로 선정할 수도 있겠죠. 이게 커팅을 했으니까 뭐 이것도 수복물 제거로 볼 수도 있고 또 발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원하시는 것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발치와 동시 산정된 크라운은 발치만 인정. 그러니까 빼기로 했던 치아에 달려있던 그 크라운은 통째로 뽑았다면 이건 그냥 발치만 하시면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발치하기 전에 크라운을 제거해서 이제 크라운을 커팅 뭐 이제 다 벗기고 나서 확인했다면 이건 전부 다 수복물 제거 복잡을 넣으시고 뺀 것에 대해서 발치를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발치를 이제 아까 커팅해서 나머지 부분 뺐다 그랬잖아요. 커팅한 부분의 나머지 뒷부분은 되게 거칠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연마를 했을 경우 수소물 연마, 그러니까 수소물 연마가 들어가지 않느냐. 이건 그렇게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비보험된 크라운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연마는 수소물 연마가 아닙니다. 그리고 비발치한 치아의 크라운을 이제 커팅을 했어요. 했는데 뒤에 건 뺐고, 근데 이렇게 커팅하다 보면 앞에 것도 흔들려가지고 훅 빠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 재부착을 했다. 네, 그러면은 이런 경우도 뭐 재부착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좀 복잡하지만 찬찬히 원칙대로 한다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닐 것 같습니다. 비슷한 질문인데요. 연결된 두 임플란트 브릿지를 두 개가 연결되는데 하나만 브릿지를 제거하고 둘 다 제거를 하고 하나만 발표를 했다. 임플란트를 뽑았다는 얘기죠. 이럴 때 어떻게 청구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것도 실제로 들어온 질문이라 보시면
36, 37 임플란트 지지 브릿지가 있었는데 37을 발표를 하려고 브릿지를 제거를 했대요. 그리고 통째로 뽑았죠. 뽑아서 크라운을 반으로 잘라서 36번의 뒤쪽은 연마해서 다시 재부착을 했대요. 이런 경우에 보첨물 제거 둘, 그다음 연마 하나, 재부착 하나, 그다음 임플란트 제거 하나 이렇게 다 넣으면 될까요? 안 될 것 같은데요라는 질문도 있는데요. 원래 안 되죠. 이렇게 되면은 전부 다 청구하시는 것은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된 두 임플란트 브릿지 제거 이런 제가 답변한 답변은 발풀한 뽑은 임플란트의 수분 제거 복잡 하나, 그다음에 발풀 하나 이렇게 청구하시고 그 커팅했기 때문에 뒤가 거칠거칠할 텐데 그거에 대한 연마는 따로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빠진 크라운을 다시 앞쪽에 임플란트에 붙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보철물 재부착 1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청구를 하시는 것이 실제 그 적용할 수 있는 청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난번 또 우리 세미나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타치과에서 의뢰된 상악동으로 넘어간 임플란트 제거는 무엇으로 청구하는 게 좋으실까요? 뭐 제거했으니까 임플란트 제거 넣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도 좀 정의 문제가 걸립니다. 그리고 상악동으로 넘어갔잖아요. 네, 이런 것들에 그리고 타치과에서 의뢰된 것이고 만약에 내가 시술하다 내가 빠졌으면 재각을 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타치과에서 의뢰된 경우에는 청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이것도 정의를 보시면 임플란트 제거 간단과 복잡이 있잖아요. 간단은 흔들리는 임플란트를 뽑았을 경우, 복잡은 흔들리지 않는 임플란트를 골삭제 등을 동반해서 전용 키트 등을 이용해서 제거한 경우를 복잡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상악동으로 넘어간 임플란트라면 뭐 동요도가 아예 없겠죠. 흘렁흘렁 움직이고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 이걸 복잡으로 볼 것인가 간단으로 볼 것인가 이제 애매한 질문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이건 난이도가 복잡을 초월하는 그런 아주 어려운 진료잖아요. 상악동 옆을 레이터럴 월을 따가지고 임플란트 찾아서 빼서 다시 채워주고 꾸며주고 이런 것들은 복잡 이상의 그런 수식이라고 보기 때문에 복잡을 청구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항상 정답은 직접 이렇게 잘 생각해 보시고 원하는 걸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러진 임플란트 내부 나사 제거 시 봉합사 인정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깨진 어부트먼트 스크류를 마취하고 그다음에 절개를 한 다음에 절개와 판막을 했대요. 이건 확실하게 그 스크류 제거에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이 되겠죠. 스크류를 제거하고 그다음 봉합을 했대요. 마취와 봉합사가 인정이 되냐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에 대한 준용은 악골레 고정용 금속 제거술을 준용하시게 되는데요. 보통 이건 원래 세 가지. 악골레 강선 고정장치 제거, 소형 금속판 제거, 재건용 금속판 제거 시 청구하게 되어 있지만 임플란트 나사 및 지대주 파절편 제거 수식에도 준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 판막 거상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요. 좀 전에 케이스에는 판막 거상을 시행했죠. 그리고 번은 다를 청구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는 좀 비싼 버전.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실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문에는 실크를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고요. 다만 청구 가능하시고 마취는 당연히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또 질문입니다. 보험 임플란트 무상 유지 기간 끝났네요. 끝나고 발풀 임플란트를 뽑았답니다. 이럴 때 재시술 청구가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뭐 이렇게 진료만 하다 보시면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헷갈릴 수가 있죠. 질문을 보시면 3개월 유상 유지 기간 다 끝나고 3개월 지났는데 발표를 했대요. 자기가 찾아보니까 3단계 청구 전까지만 재시술 청구가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하는 제대로 잘 알아보셨네요. 청구가 가능하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3단계 청구가 끝나면 그 임플란트 재시술은 청구가 불가능하시고 이런 경우에 뭐 임플란트 제거술 간단 그다음에 방사선 마취 이런 것들을 청구하실 수는 있고요. 그리고 무상 유지 기간 중이라면 진찰료만 받고 청구 재시술을 이제 하셔야 되시겠고요. 무상 유지 기간 후라면 보험 청구와 관련 없이 일반 진료로 보셔야 됩니다. 이건 환자와 잘 협의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3단계가 끝나기 전이냐 아니면 뭐 무상 유지 기간이냐 무상 유지 기간이 끝난 이후냐에 따라서 해결법이 서로 다르겠죠. 그래서 3단계 이전에만 재시술이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보험 임플란트 시술 시 CT 촬영 비보험 청구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도 또 이제 많이 들어온 질문입니다.
파노라마는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CT 촬영은 비급여가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 임플란트는 묶음 수가 방식으로 1단계 진단 및 치료 계획, 2단계 식립, 3단계 보철 수복으로 나누어지는데요. 1단계 진단 및 치료 계획에서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후 스텐트라든지 뭐 방사선, CT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청구가 불가능하십니다. 그래서 CT를 따로 좀 이렇게 좀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발치한 당일 보험 임플란트 시 청구 요령. 우리가 이제 요즘 즉시 식립 임플란트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발치한 날 그 자리에다가 보험 임플란트를 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청구하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보시면 47번 보험 임플란트 식립일에 잔존치근을 발치했대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재짐비 없어도 보험 임플란트와 동시에 47번 발치를 맞춰 같이 청구해도 되겠지라는 질문입니다. 예, 정확히 맞추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마취, 발치, 보험 임플란트 1단계를 이제 청구하시게 되시는데요. 마취와 발치한 거에 대해서는 초재진료는 보험 임플란트 1단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청구하시면 안 되시고요. 그리고 보험 임플란트 2단계는 발사하는 날 청구하시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발사하는 날 보험 임플란트 2단계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단계를 무리하게 미리 넣고 그다음에 2단계 날 발치를 임플란트 식립하는 날 발치하고 식립하는 날 그날 발치하고 2단계를 넣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 순서만 잘 헷갈리지 않게 청구하시면 무리가 없이 청구가 되십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인데 보험 완전 틀니를 한 후에 보험 부분 틀니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틀리지만 이것도 임플란트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예, 보험 완전 틀니를 했는데 이 환자가 자기 돈 내고 임플란트 2개를 심고서 하악 부분 틀니를 해달라고 하나 봅니다. 이런 경우에 하악 부분 틀니도 보험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 보험 틀니는 보통 7년에 한 번만 인정하고 있죠. 예, 그리고 뭐 보험 부분 틀니에서 보험 완전 틀니로 가는 건 아무 때라도 가능합니다. 7년이 안 지나도 언제라도 가능하신데요. 반대로 보험 완전 틀니에서 보험 부분 틀니는 보험 완전 틀니 장착 후 7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부분 틀니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특별히 적힌 건 아니고 실제 청구상에서 그렇게 청구가 되시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해서 이렇게 임플란트 2개 심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완전 무치약이 아니야, 부분 무치약이야 그러면서 부분 틀니를 청구하셔도 안 들어가지기 때문에 예, 미리 그 치료 계획을 잡을 때 잘 생각해서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엠론즈 진단 및 치료 시 CT 인정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CT에 대한 문제이긴 한데, 자, 엠론즈 진단 시 콤빔 CT 청구 가능하냐는 질문이고요. 또 그리고 이제 구강내 소염술을 이제 적용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볼 때는 아무리 해도 소염술이 아니라 안에 뼈도 막 긁어내고 했으니까 악골수염 치조부로 바꿔서 청구했다고 합니다. 금액이 훨씬 올라갔겠죠. 네, 이렇게 근데 이거를 국소마취로 시행을 했죠.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험 청구가 되는 CT 같은 게 인정이 되고 청구가 잘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 우리가 보통 로컬에서 이렇게 어려운 수술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이제 어차피 다 옛날에 했던 거니까 또 이렇게 자기가 개원했다고 그래서 안 하지 않고 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심평원이나 이런 데선 일반 로컬에서 정말 이런 커다란 수술을 했어? 라고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자료들을 잘 장착을 보존하시고 기록을 잘 하셔야 되고 사진도 찍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현실이 너무 슬픕니다만은. 예, 보시면 단순 촬영 및 파노라마 촬영만으로 진단이 불확실한 경우에 하나요. CT가 인정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보시고 CT에 대한 세부 급여 기준을 보시게 되면 보통 치아 부위, 그다음에 안면 및 2개 기저 부위, 그다음에 측두하악 관절 부위 3가지로 나뉘는데 제가 볼 때 이 경우에가 정확히 포함된 건 아니지만 두 번째 안면 및 2개 기저 부위에 수술이 필요한 측은낭, 타액선 결설, 골절, 기형, 낭종 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등이라는 걸 생각해 보고 이런 어려운 수술을 하셨다면 당연히 CT를 찍어 보셔야 되시고 CT를 청구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청구하셨던 악골수염 수술은 간과 다가 있는데요. 네, 간은 치조부에 국한된 경우 이 정도를 로컬 마취에서 전신 마취하지 않고 이렇게 부분 마취해서 걸 수 있겠죠. 해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나는 다는 이런 것들은 좀 범위가 크기 때문에 전신 마취를 해야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경우에는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까지 구강외과 보험 청구에 대해서 이제 3 일에 걸쳐 6번에 나누어서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언제든지 또 궁금한 점 있으면 또 이제 대노래 물어봐 주시면 답변을 또 잘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